있어요. 근데 지금 학원가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힘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힘은 열정과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진심이 모아져서 많은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수시 합격 발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5년 동안 성실하게 공부한 우연사 학생이라는 양명여고 친구가 서울대 1차 합격이 되었고요. 이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최종 합격 2년 공부한 친구인데요. 동안고 학생이에요. 그 친구는 이제 최종 합격이 되었고, 그리고 또 고대 1차, 이화여대 1차, 경인교대 1차 계속 소식이 날아들고 있어서 너무나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정말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학원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선생님들의 학생 관리를 보면서 사실 원장인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밤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11시에 또 줌을 틀어서 아이들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한 고3, 이건 고등학교 이야기이긴 하지만 고3 남학생 어머님께서 작년에 수능이 끝나고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의 정성어린 손편지와 선물과 그리고 선생님의 교류를 보면서 당연히 학교 담임선생님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저희 담임선생님이었다면서 일단 공부에 뜻이 없는 남학생이었는데 고2 입학할 때까지, 고2 들어갈 때까지 공부를 손에서 놨던, 남들 일부러 받기도 힘든 7등급, 8등급을 받았던 친구가 3등급, 평균 3등급을 찍고 인하대를 들어갔습니다. 너무 인하대로도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학은 1등급 찍었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근데 공부 안 한 친구 치고는, 늦게 공부한 친구는 치고는 아주 좋은 성적이었고요. 일단은 아이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 동기부여를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 동기부여를 설정해 주는 게 사실 선생님과의 교류고 유대관계인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냥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유대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학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지켜봐 주시고요. 믿고 맡겨주시면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2년 연속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저희 부원장의 입시제도, 달라진 입시제도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황학교에서 부원장을 맡고 감동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좀 감사한 마음이고 떨리는 마음 갖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려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튜브에서나 주변에서 그런 평균적인 정보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예비 고1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뭘 생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해볼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영재고는 발표가 나고 영재학교는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과학고는 이제 최종학교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양 지역 일반고, 아니면 이제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자사고나 이제 외고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 우선 고입과 대입 중에서 한번 먼저 질문을 들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 아이는 고입과 대입 중에서 어디를 지금 최우선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대입이 우선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초중등 때 교육의 방향은 우선은 이제 약간 단기적인 목표,
고입이 최우선이다라는 방향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이 최우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였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 각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물리를 이제 엄청나게 좋아해서 실험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뭔가 그냥 일반고를 가가지고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경험하기보다는 뭔가 좀 특수하게 학생이 미리 대학까지 가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험들도 미리 해보고 어떤 좀 그 삶에 대한 설계를 좀 미리 해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외국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 있다면 좀 이렇게 외국에 가서 국제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대입의 허들을 effek적으로 낮추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영재학교나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전형에서 좀 압도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미리 그 허들을 좀 맞춰놓고 나서 가면 유리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리가 조금 잘 들리나요?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혹시? 괜찮아요? 네. 그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입이 됐든 대입이 됐든 최종 목적은 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대입에 있어서 대입 경쟁력을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는 결국 내신 점수라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어떤 서류라든가 면접 같은 부분들, 그리고 수능, 그 정시 관련한 부분들은 수능이 담당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역할을 분배해서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재학교, 과학고, 그다음에 자사고, 외고 이런 국제고 같은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에서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수가 1,7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영재고, 과학고 28개 정도, 그리고 저런 특목고들을 다 합쳐도 100개가 안 되거든요. 100개가 안 되는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예시로 보면 서울대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뽑을 때 실제로 일반고가 아닌 학교들을 거의 40% 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좀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고 싶어 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 때문이라고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또는 피자 전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안양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역시, 그리고 나머지는 수능과 논술 이렇게 세 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오늘 설명회 때는 그래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이제 수능 정시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세 개의 전형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들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전형이 이제 제일 유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개 전형에서 봤을 때 일단 학생부 교과는 내신의 영향력이 제일 큽니다. 내신의 영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으로 보셨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크고, 다만 내신도 좀 많이 봐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내신도 보기 때문에 그 서류 평가나 어떤 그 세특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내신을 잘 만들어가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역시 수능이 또 제일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다음 해를 또 이렇게 대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를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입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잠깐만 한번 봐볼까요? 그 입시 제도가 이제 2028 대입 개편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 수능에서는 과탐과 사탐은 이제까지 이제 선택 과목을 이제 두 과목을 했던 그런 체제에서 대폭 변경이 돼서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 위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고 제일 관심 있어 하실 수학 부분은 지금은 이제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제 2028 수능 때부터는 아예 수원 수투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을 공통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사실상 그 세 과목이 수능에서의 그 등급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적분과 기하는 이제 심화 수학으로 빠져서 그게 이제 절대 평가로 반영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이제 절대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제 고3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미적분을 선택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이제 다시 한번 완전하게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목들 자체에서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행렬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통 과목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염두를 두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제 9등급 치열한 9등급 체제에서 좀 5등급 체제로 이제 완화가 되는 성격의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9등급제에서 받았던 점수를 5등급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상황은 알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입 개편안에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현 9등급제에서는 1등급에서부터 2등급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새롭게 개편하는 안에서는 이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등급에서 4등급 중후반까지는 이제 2등급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교과 학종 전형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의 변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좀 일단 고교 과정을 충실하게 소화를 해서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전략을 1차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럼 결국에 이제 본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겨울방학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이제 간단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한번 이제 영상을 보시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서로 몇 번을 패스하는지를 한번 세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 주시고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맞춰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간단 소정의 상품권도 이렇게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패스를 몇 번 하는지 한번 세어봐 주세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좀 이제 손 들고 발표해 주실 분 계실까요? 몇 번 손 안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면은. 16.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손을 들고 할 걸 그랬네요. 네,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 맞거든요. 생각보다 정확하게 세워주신 분이 너무 많으시네요. 16번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그 영상 속에서 고릴라를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계시군요. 혹시 못 보신 분도 계실까요? 네. 못 보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 실험에서 이걸 한번 통계를 조사해 보면
한 반 정도의 사람은 고릴라를 못 본다고 해요. 고릴라를 못 본다고 하고 커튼의 색깔이 혹시 변하는 것까지도 파악을 하셨을까요? 커튼의 색깔도 바뀌었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못 보는 이런 현상을 이제 실험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선택적 주의 아니면 이제 무주의 냉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고릴라와 커튼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가장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모님들께 많이 듣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변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중등대 경쟁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미적분까지 몇 번 돌려야 돼요. 네. 그다음에 블랙라벨 실력 정석까지 풀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뭐 언제 선행을 어디까지 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분명히 우리 아이는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학원에 와서 제가 봐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비교의 끝이 없잖아요. 비교를 하다 보면은 괜히 우리 아이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으로 되게 좀 이미 많이 겪어보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비 고일이 되는 입장인 거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만들어 오셨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그 공을 서로 패스한 횟수를 선행을 반복한 횟수,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얼마큼 했는지 그 숫자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와 우리 학원의 생각입니다. 저희 학원의 생각인 건데, 그러면은 그 고릴라와 커튼은 이제 정말 필요한 공부라고 본다 하면은 도대체 그 정말 필요한 공부라는 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그런 비교 속에서 숫자로만 파악을 하고 객관적인 어떤 비교 없이 어떤 기준 없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중등 수학 공부의 문제점을 제가 이제 새삼스럽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뭐 우리가 그럼 후회를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을 했다고 하면은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중등심화랑 영재 교육을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재 학교 과학고 숫자가 28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수가 1,7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론 이제 역량이 선천적으로 뛰어나라든가 아니면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서울대나 의대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게 영재고 과학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저쪽 공부로 흘러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나 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등관점 선행진도에 대한 이제 무리한 욕심이거든요. 어떤 회독수로 만족하는 그런 경향들이죠.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다양한 예시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와닿는 건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라면을 끓일 때 냄비에 불을 틀어놓고 물을 끓이는데, 끓기 전에 이제 80도 정도 됐을 때 멈추고 그냥 다른 냄비로 넘어가요. 다른 냄비 또 끓이고, 끓이다가 어느 정도 적당한 선 가면 또 다음 냄비 끓이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행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 정석도 마찬가지고, 블랙라벨도 마찬가지고, 샌도 마찬가지고, 적당히 학생이 어느 정도 80% 정도 정답률 나왔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작 이제 100도씨 넘게 물이 끓었을 때 라면을 쭉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식어버린 물에다가 나중에 라면을 다시 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맛없는 라면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인데 그냥 어설프게 한 80% 90%까지 했다가 아니라 정말 거기 안에 모든 걸 다 투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막상 내신 시험 얘기를 할 때 겪어보면은 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고 뭔가 새롭고 좀 막연하게 그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제 계속 고3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3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니까 고3 학생들한테 이제 수능 직전에 이제 한 번씩 물어봤거든요. 선행 공부를 했던 게 얼만큼이 도움이 됐던 것 같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은 학생들 대답이 약간 이런 식이죠. 말 뒤에가 좀 흐려져.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한데 점점점 약간 이렇게 끝나요. 근데 전 되게 의미 있게 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시험 직전에 했었던 그 마지막 공부가 압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여러 번 했었다 하더라도 결국엔 중간고사 직전에 시험 대비로 했었던 3주 한 달간의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했었던 그런 공부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공부에서 시험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영재학교나 이제 과학부 학생들이 수능을 보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통계를 찾아보고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수학적 역량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당연히 1등급이 나올 것 같지만 대부분 제가 알아본 바로는 2등급을 넘기 어렵고 실제로는 3등급이나 그 밑으로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학을 잘하면 수능을 잘 보느냐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학생들이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만약에 이제 어떤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좀 의대를 다시 가고 싶어서 1년 재수를 한다 하면은 그때 수능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는 정말 굉장한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곤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 시험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반적인 능력치를 갖고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의 공부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 중등 내신 관리에 이제 지나치게 치우친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이 특목고나 어떤 이제 영재고 과학고를 가기 위해서는 내신 관리 과목별로 내신 관리가 필요한 과목들이 있어요.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고를 진학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등 내신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나쁠 건 전혀 없거든요. 당연히 기본을 충실하게 챙기면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무조건 A등급,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된다 그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고등 내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흐름을 조금 놓치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와서 후회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었다 하더라도 겨울방학 때 그걸 이제 어떻게 만회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보고 특히 저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제 커리큘럼을 예시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초1부터 해서 중2까지 미적분 확통기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상부터 해서 확통기까지 한 바퀴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1 들어가기 직전에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수상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말은 미적분까지 했었기 때문에 2번 돌렸기 때문에 수상은 당연히 잘할 줄 알았어요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에 맞게끔 최적화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반복을 하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어떤 한계치가 있다. 물을 끓이다 마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제 막연한 목표를 잡고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심화서를 이렇게 좀 어려운 심화서를 풀어보겠다라든가 이 수상 관련한 이런 유형서들을 몇 번 돌리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3월 달에 그 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1월, 2월 달에 학교별 내신 시험을 좀 미리 봐봐야 돼요. 물론 그걸 처음부터 바로 봐볼 수는 없는 상황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수상을 많이 까먹기도 했을 거고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다거나 유형 자체를 좀 못 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몰입을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고 사실 윈터스쿨 이전에 이미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3개월을 정말 열심히 보내고
나서 보내면서 내신 기출을 계속 풀어보고 실질적으로 몇 등급이 나오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부흥고 갔을 때 내가 1학기 때 그래도 2등급 정도를 맞는 게 목표다라면은 현실적으로 정말 최소한 3등급은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목적은 네, 이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중등 때 A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2등급 정도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제 확률적인 통계적인 예시들을 들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좀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하게 어떤 문제집을 풀었다가 아니라 고1 때에 받게 될 등급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4가지 이유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고1 때 첫 시험 등급이 사실상 고등학교 3년 내내 등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예시들은 많이 들 수 있어요. 많이 들 수 있고 실제로 등급을 꾸준히 올리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 명 있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이제 30몇 명 이상의 그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던 통계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그냥 딱 보셨을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한 개 등급도 변동이 없었던 학생들이 74% 그리고 하락했던 학생들이 12% 그럼 합치면은 86% 정도의 학생들은 고1 때 등급이 끝까지 그냥 그대로 갔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개 등급이 변동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89% 학생들 정도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하나 또 갖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지만 결국 보셔야 될 부분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 변화가 있었던 경우, 없었던 경우를 본다면은 결국 84%의 학생들 정도는 그 성적대가 계속 유지가 됐었다라는 것들을 통계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1 때 첫 번째 시험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일단 좀 감을 잡고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2, 고3 과정에 대한 습득력이 압도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1 과정이 어떤 점에서 좋냐면은 개념에 대한 이해력, 유형별 어떤 연산 능력, 심화 사고력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2 때, 고3 때 가가지고 계속 키워나가겠다.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그 수학의 실력이라는 게 결정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1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런 지금 겨울방학 때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정말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별로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과목별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수학은 어떤 몰입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정말 2달이건 아니면 한 달이 몰입을 해가지고 그냥 그 방학 기간을 막연하게 오늘은 수학 5시간, 아니면 뭐 영어 2시간, 그다음에 과탐 3시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적으로 수학을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내신과 수능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 향상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아까 처음에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우연사 학생 같은 경우는 제일 왼쪽 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대 수시에 1차 합격을 하기도 했고 수능 수학에서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처음에 저희 학원에 이제 2학년 때 왔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서 온 상태였는데 선행이라는 게 전혀 그런 개념이 없이 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도 무리하게 지금 이미 늦었으니까 서둘러서 빨리 수상 수하고 미적분까지 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짜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단 우선 안정적으로 중학교 시험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수상 수화를 많이 돌리자라고 해서 수상 수화를 이제 정말 많이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좀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이때 좀 가장 많이 어떤 단순히 성적이 올랐다기보다는 수학 자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능력들이 좀 상승했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르쳤던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마지막 고3을 담당했었고 중간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 다른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거나
제가 이제 중간에 방학 때 특강을 했을 때 경험을 해보거나 했을 때도 그냥 다른 학생들이랑 조금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속도나 연산 능력 자체가 좀 다르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수상수화를 고1 때 좀 많이 경험을 해보고 중3 때 경험을 하면서 탄탄히 이렇게 쌓아 올렸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고1부터 고3까지 1등급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양명여고 학생이었는데, 양명여고도 내신이 좀 되게 치열하거든요. 예, 그 여고의 특성이기도 한데 좀 많이 치열했었어요. 많이 치열했었는데 미적분 학통까지도 했었는데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중등 내신 등급이 고1 등급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학원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을 갖고 있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이제 몇 개 학교만 예시를 갖고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귀인중에서부터 연영중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계를 만들어 봤는데 A 쪽만 보시면 됩니다. A 쪽의 통계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신성중, 안양중 같은 경우는 뭐 22%, 27% 정도 나오는데 사실 이게 조금 약간 특이한 경우입니다. 약간 특이한 경우고, 제가 전체 중학교 통계를 한번 내보면은 평균적으로 A 등급이 40%가 넘어요. 지금 안양시 A 등급.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중등 때 수학을 계속 A를 맞았으니까 고등 가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확률적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귀인중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귀인중 A 등급이 이번 3학년 1학기 때 50%였습니다. 50%였으면 이 50%를 5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0명이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고1 때 1등급을 맞는 학생은 그 50명 중에 5명이 아닙니다. 4명 정도가 1등급을 맞는 거고, 그러면 A를 맞았던 내 아이는 어디까지 맞을 수 있냐? 그 범위를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5등급까지도 가능합니다. 4등급에서 5등급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넓은 분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더니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어요가 아니라 몇 등급인지를 사실은 몰랐어요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깜깜이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내신 등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등급까지가 40%, 5등급까지가 60%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등급 그 정도까지가 지금 거의 귀인중 A등급에 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인식을 하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소한 1등급에서 3등급을 시작하지 못하면 학생부 종합과 교과에서 좀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통계를 다시 한번 이제 표를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를 넣는 라인을 보시면은 대체로 한 2등급 끝자락 정도까지를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라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라인을 무조건 갈 수 있다가 아니라 거기까지 넣는 기준을 최소한은 2등급 정도까지로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 전형이 다르고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인 그냥 감을 잡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거든요. 감을 잡는 정도로 봤을 때 건국대, 동국대 라인 정도가 2등급 끝자락에 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등급 중후반 때가 수도권이나 요새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점수가 많이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는데 그런 학교들도 그래도 최소한 4등급 중후반에서 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1등급에서 3등급 정도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정시나 논술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고등학교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해봐야, 조금 더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해봐야 되는데 학원의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안양권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시험을 내고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요 학교들 위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다른 학교들에 대한 자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걸 이제 직접 분석을 하시고 이제 발표를 하실 우리 학원 이제 고등부 팀장님 최광호 선생님을 모셔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들, 아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강타 수학에서 동부 팀장을 맡고 있는 최광호입니다. 지금 너무 아름다우신 분과 멋진 분들이 주목하고 있어서 되게 긴장이 되지만 좀 참아보고 우리 안양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지금 동안구와 만안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시면 대학 진학률과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학교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학을 잘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당연히 좋은 거겠죠.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 신성구하고 배경구는 성취도는 좋은데 대학 진학률은 안 좋네. 왜 그럴까요? 바로 문제는 신성구와 배경구 대부분의 학교들은 재수생에 대한 입시 결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구를 가면 대체적으로 4년제라고 말씀을 드릴 편입니다. 그래서 4년제가 근데 그 재수를 하면서 그것들을 다 채워서 의치대 결과는 제일 높은 학교, 그러니까 상위권 100위 안에 드는 학교다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학교를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겠죠, 어머님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개 학교만 설명을 드릴 거고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설문지를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남은 학교의 자료는 인터넷에 올린 다음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자, 가장 첫 번째 동안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머님들. 자, 동안고에 대한 이 자세한 자료 이렇게 모아놔 있죠?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머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궁금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이트가 학교 알림이죠. 대부분 학교 알림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학교 알림에서 어떤 걸 주목해야 될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실 건요,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생의 분포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학생이 여학생이 많을수록 분위기는 좀 더 차분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학생 비율이 높다 그러면 조금 더 학업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성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동안고, 가장적으로 동안고는 4년 전까지만 해도 동안 예고로 불릴 정도로 위대 입결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대에 대한 입결이 상당히 좋은 학교로 변모했고, 밖에 보시면 저희 교대, 서울교대나 붙어있는 학생들도 다 동안고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안고는 지금 교장선생님이 바뀌시면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대신에 올라갈수록 평균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좋은 학생들,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못하는 학교, 쉬운 학교였지만 지금은 어려운 학교, 대신에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점점 명문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럼 대학, 이제 작년에 대학을 보낸 모습인데, 자, 46.5%가 대학을 보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보낸 거고, 단 조심하실 것은 여기서는 현 졸업생을 기준으로 본 거라 재수생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이번 1학년 중간고사 보시면 지필 3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수행평가 40%라고 했는데, 이 수행평가는 대부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리거나 프린트를 제공해서 그 프린트를 걷어서 확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제출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시험 성적이 되게 그러면 중요해질 거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보셨듯이 시험지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전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야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동안고는 보시면 학교 시험 전에 배부하는 프린트가 나옵니다. 한 2주 전에 나옵니다. 시험 한 2주 전에 나오면 부랴부랴 그거를 빨리 풀어야 되겠죠. 근데 그 문제들이 대부분 최근 3개월치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들을 모아서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학교 성적은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총평을 보시면 동안고 기준은 평이했으나 어렵다. 왜 어렵냐? 바로 부교재나 프린트에서 나왔던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정확하게 내가 내 걸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점수는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꼼꼼하게 프린트를, 그냥 프린트만 푸는 게 아니라 변형 문제, 유사 문제까지 접근을 해서 완벽히 내 걸 만드는 게 중요한 학교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부흥고입니다. 여러분들. 자, 안양권에서 가장 유일한 과학 중점고입니다. 2026년 2월까지 지금 연장돼서 과학 중점을 하고 있는데, 자, 부흥고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부흥고를 보시면 지금 학생 비율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편차가 조금 커지긴 했는데요. 이건 전반적으로 올해 학생들의 편차가 대부분 남학생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모습이고요. 부흥고에서 보시면 평균도 자체는 점차 점수는 오르고 있죠. 최근 시험은 쉬웠습니다. 올해 시험은 쉬웠지만 그 전까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 그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모의고사 킬러 문제로 여러분 배치가 됐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면 모의고사 킬러면 대부분 한두 문제, 모의고사 수능이나 모의고사 한두 문제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 한 4-5개가 우르르 몰려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애들 보고 죽으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도 버텨내더라고요. 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도 이따가 선생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학 많이 가죠. 209명, 55%가 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수시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과학 중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커리큘럼 자체가 좀 더 자유스럽죠. 그래서 조금 더 부각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학 중점반이 있기 때문에 정교급 애들이 거기에 몰려있는 경향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 학교를 보낸다, 부흥고를 보낸다 하실 때 조금 고민하실 건 조금 상대적으로 과학 중점반이 연합군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좋다 라는 점, 그래서 그걸 들어갈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표표가 보시면 지금 선택형 논수량인데 논수량 보시면 10점입니다. 오늘들 쓰는 연습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망치겠죠. 우리 대부분 친구들 선생님 논수량 못 썼어요 이러고 옵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이 10점이라는 큰 점수를 감점당하기 때문에 1등급은 놓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행평가 나와 있는데 부흥고 수행평가는 다른 학교와 달리 포트폴리오 작성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모여서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불리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평을 보시면, 자,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쉬웠는데 그래도 킬러 문항은 어디서? 모의고사 기출위에서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 내가 우리 친구들 앞으로 수학 시험을 준비할 때 뭐를 중점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가장 신성고 다음으로 실적이 좋은 배경고가 되겠죠. 배경고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고는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한 학교죠. 대부분 좋다. 근데 단점은 뭐다? 시험이 어렵다. 그리고 너무 똘똘한 애들이 모여있다. 남자는 다 신성고, 여자들은 배경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들 되게 1등급 싸움이 되게 치열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까지 작년 2학년들과 3학년들을 보시면 여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근데 최근에는 남학생 비율이 좀 더 높아졌죠. 왜일까요? 신성고가 조금 약해진 모습이 살짝 있기 때문에 배경고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시험 성적을 보시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되게 높습니다. 시험은 분명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평균은 높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다. 정말 그러면 등급싸움 정말 피 터집니다. 오늘들. 거기서 버텨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대학 58.3%가 보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낮은 퍼센트입니다. 왜? 재수생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경고의 특징은 선생님들이 학생부 종합을 할 때 기록을 좀 꼼꼼하게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도 많이 보내는 편인데, 그로 인해서 2학년 때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실패한 학생들이 배경고로 많이 유입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1학년 때 내가 1등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2학년 올라가서 등급이 뚝 떨어졌다. 그 말은 다른 학교에서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실패한 학생들이 여기로 몰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밀려버리는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필과목과 보시면, 자, 주목할 건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1등급 싸움은 뭐다? 찍기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잘만 찍어도 1등급 나온다. 근데 그 전까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시험지를 한번 시험지에 대해 분석을 보시면 배경고 시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험입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앞장이요? 정말 쉽습니다. 거기서 틀리면 안녕 2등급, 안녕 3등급입니다. 거의 4등급 이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장까지 좀 어려워지고 마지막 가면 정말 처절합니다. 내가 학생들 보면 시험지표 시험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보면은 점점 제 표정 굳어집니다. 근데 이건 모든 학생들이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이거에서 그리고 또 보시면 배경고는 부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부교재가 최근 모의고사와 아니면 강남권 기출에 대한 변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와 그거에 대한 유사 문제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꼼꼼하게 풀어보지 않으면 학교 성적은 정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준비하는데 특히 고2 과정의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고1 형태로 바꿔서 극한의 문제인데 그거를 1학년 수준으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 현재 것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근데 사고력을 늘려서 그거를 바꿔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청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청고에서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보시면 인원수가 많다. 그 말은 등급을 따기가 좀 더 쉽다. 자, 인원수 보시면 거의 작년 2학년, 3학년은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60명 이상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어서 그 말은 좀 이제 조금 퇴락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보시면 점수 보시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쉬운 학교, 내신 따기 좋은 학교라는 평이 있었지만 점점 아이들이 그 말에 대해서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잘하는 애들도 다시 평균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대학로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처참하죠.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평초고 자체가. 보이고. 자, 보시면 수행평가나 지금 1차, 2차 퍼센트 낮죠, 어머님들? 수행평가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수행평가는 대부분 학교가 되게 시험을 따로 주거나 어렵게 출제하고 그 다음 문제를 푼 걸 회수하는데 이 학교는 특이하게 이미 문제를 제시해주고 모범 답안을 제시해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이미 다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면 얘는 다 가져가는 거. 그럼 결과는 시험에서 학교 내신 기준과고사, 기말고사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수행평가는 그냥 모범 답안만 잘 외워서 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요평가는 자, 학교에서요 프린트를 제출합니다. 여기도 프린트를 주는데 기본 문제는 킬러 문항에 대한 모의고사 킬러 문항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은 프린트를 줍니다. 그것도 최근 3개년치로 주고 그것들을 여러분 친구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점수는 당연히 나오지 않을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개 학교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자료도요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님들 분명하게 설문지 주고 가시면 링크 걸어 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오직 한 번뿐. 왜일까요? 교육과정이 바뀌죠. 기회는 오직 한 번뿐입니다, 어머님들. 자,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게 쉬웠습니다. 근데 점차 문제도 변천합니다. 변화합니다. 진화합니다. 점점 문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안양권에서는요 쉬운 학교 1도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쉽다. 양명고 쉬웠다. 너무 쉽다. 교과서 위주다. 그래서 쉬운 학교라고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열받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되게 어렵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나 쉬운 학교 내가 수학을 못해서 양명고 간다. 선생님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요. 그런 친구 많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이제는 안양권도요 절대 쉬운 학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준하냐? 강남권과 비교했을 때 수준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 내 아이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느냐 그것을 이제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 최강탑 수학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우리 중3, 고1 팀장님이신 우리 인기 강사, 우리 학원 최강탑의 가장 인기 강사 박선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강탑 수학 인기 강사 박선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시 너무 어렵고 힘드시죠?
이해하기도 어려우실 거고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최강탑 수학학원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시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 첫 수업 후에는 부모님들께 꼭 문자 발송을 드리고 있고, 첫 수업만으로는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번, 3번 정도 더 수업을 진행하고 상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담 전화를 통하여 어떻게 공부할지와 이 아이들 학생들 특이사항을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를 끝나고 학원을 잘 갔는지, 숙제는 잘 이행해서 갔는지, 그런 것들이 매우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출결 현황, 그 다음에 숙제 이행도, 그 다음에 학습 태도를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월말 수업평가서인데요. 매달 말에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어떤 걸 공부해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부족하게 생각해 왔는지,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이제 어떤 걸 공부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적어서 전달보다는 직접 전화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모든 수업 영상을 녹화하여서 업로드하고 계세요. 굳이 저걸 왜 업로드를 하고 있느냐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사실 6시에 바로 학원 오고 나면은 너무 피곤해요. 졸기도 하고 4시간을 온전히 버티기에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쓰러질 때도 있고, 저는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본인이 혹시라도 놓쳤을 부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좀 조회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그 수업을 대체로 잘 따라왔다는 소리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근데 오히려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저한테 다시 쌤 이거 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줌 보충 사실 제가 했던 방식인데, 수업 내용에서 4시간 동안 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지만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11시에 제가 따로 불러다가 하는데, 정말 너무 기특한 거는 아이들이 군말 없이 또 11시에 집 가자마자 줌을 켜서 들어와 준다는 게 오히려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저도 아이들에게 그만큼 격려와 응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 거고, 부모님들께서도 야 그래도 더 해보자 이렇게 같이 응원을 해주신다면은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오답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크게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답 노트 작성, 두 번째로는 작성만이 끝이 아닌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사 문제 혹은 쌍둥이 문제를 풀리게 하는 이중 점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반 아이의 오답 노트인데요. 저는 꼭 이 개념칸을 한 줄, 2줄이라도 꼭 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거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주기도 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다는 게 끝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 번 더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음으로써 아이들의 정답을 보면서 조금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24시간 질의응답인데요. 아시다시피 어머님들, 초중등 수학이랑 고등 수학은 차원이 달라요. 초중등 수학은 풀이만 봐도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고등 수학은 풀이를 봐도 이 과정에서 왜 이 과정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 해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언제든 항상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앞서 최강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행평가 비중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준비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제가 손풀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따로 영상 녹화를 진행해서 말로 설명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탓이겠죠. 네, 그만큼 모든 선생님들께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고 계시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학원, 그러니까 특별히 저희 학원 재원생들만을 위한 시스템인데요. 저 바로 주말과외입니다. 주말과외는 정규 수업 이외에 추가로 나는 선행이 하고 싶다.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 개개인 맞춤형 과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반을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이 내용 또한 어머님들께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우고 갔는지, 어떤 부분을 숙제로 내어주고 있는지 아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학원 주말과외 시스템을 이용한 친구들의 실제 후기입니다.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행 복습을 하고 싶어했던 친구였고요.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고등 수상을 공부하고 있지만 고등 수화를 추가로 선행을 나가고 싶어했던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친구를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었는데 항상 시험에서 50점, 60점을 맞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과외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좀 안정적으로 90점 이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요센터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시스템을 정말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숙제를 못해온 학생들, 결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난 숙제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서 혼자 못하겠는데 하는 친구들, 아니면 난 주말에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 시간 내에는 언제든 질문을 받아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상주에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 나와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께 그날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갔는지에 대한 알람도 가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크게 저희가 수업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말과외 시스템, 그 다음에 일요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최경호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시험 대비가 피 터집니다. 정말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도 저희들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최강탑 수학에서는 시험 대비를 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기본입니다, 어머님들. 교과서, 교사용 자료를 당연히 2회독 이상, 저는 3회독까지도 풀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배경고 시험이 됐든 평촌고 시험이 됐든 그 외 학교 시험이 됐든 1번부터 10번까지는 교과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어머님들. 숫자 바꿔서 내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주기 위한 문항들은 교과서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무조건 2회독 이상을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아이들 레벨별로 맞게 안양권 기출부터 강남권 기출, 더 필요한 친구들은 목동, 그쪽 학교들 기출도 많이 풀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 시간은 50분인데 저는 40분을 주고 풀게 해요. 왜냐면 아이들 첫 시험에 맞게 떨고 OMR 작성하고 서술형 쓰는 시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만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각 학교에서 내신 시험지에 대한 해설풀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신 전문항을 손풀이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향 처리된 부분이 제가 손풀이 한 부분인 거고, 이번 이 시험제 같은 경우는 우선고 시험지였고요. 이 시험제 같은 경우는 배경고 시험지였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풀이는 저는 어쨌든 이해를 하고 풀었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는 또 선별하여 제가 영상 녹화를 따로 제작하여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동안고, 배경고, 평촌고는 부교재랑 프린트를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경고, 부교재랑 프린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 시험 성적을 가르는 변별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 동안고면 동안고, 배경고면 배경고, 평촌고면 평촌고, 근데 그 이외 학교들 친구들도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중에 있는 문제에서 출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시게 되는 시험지가 모의고사입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킬러 문제를 출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모의고사 문제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제가 모든 학교별로 단원별로 풀이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이들 불러다가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 번 더 확인,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물론 영상을 보고 이해를 스스로 하는 친구도 있지만 안 됐다고 하면 다시 불러가지고 설명,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변형 문제도 굉장히 모든 학교별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제작한 변형 문제 적중 문항들입니다. 동안고, 첫 번째 동안고부터 보여드릴 텐데 앞번호 1번부터 10번 때까지는 보여드리지도 않아요, 어머님들.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번호대를 보시면 14번, 15번, 16번, 17번입니다. 다 부교재 변형이었고 14, 16, 17번은 부교재 변형이지만 15번은 실제로 부교재 프린트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내신 대비 교재를 만든 내신 대비 교재에서 만들었던 요 문항을 풀음으로써 아이들이 한 번 봤던 도형은 금방 잊지 않아요. 도형 문제는 몇 번 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율이 높은 도형 팩트는 조금 더 변형 문제를 많이 제작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평촌구입니다. 평촌구도 보시면 번호가 19번, 17번, 20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도 항상 모든 학교별로 변형 문제를 제작해주고 있고, 네, 배경고도 마찬가지로 16번, 17, 18, 20번, 22번, 23번. 네,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로 프린트랑 부교재 변형 문제를 제작하여서 한 문제당 최소 3개 이상씩 제작하여서 필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세대 최종 합격 친구가 사실 저희 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고1 때 저랑 공부하지 않았고 고2 때부터 저랑 공부를 시작한 아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1은 3등급이었고 고2 올라오면서 친구 소개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 등급 변화가 없는 그 상승 1.8%의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네, 3학년 때는 1등급 마무리했고 그렇게 해서 수시 학종으로 연세대 최종 합격까지 따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고대 1차, 서울교대 1차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대 1차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항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변형 문제를 제가 신경 써서 해줬다는 거. 그 친구가 동안고 친구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저랑 4년째 공부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3 시험에서 어머님들 지금 혹시 중3이면은 우리 애는 100점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으실까요? 나 우리 애는 100점 많이 받던데? 맨날 받던데? 근데 이 친구는 실제로 중학교 3학년 내내 100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 친구를 가르치면서 그렇다고 무리한 선행을 빼기보다는 중3 때부터 그냥 우리 수상수화만 하자. 수원수투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 수상수화를 하자라고 다독였고 실제로 아이도 불안감을 처음에 느꼈었지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준 친구라서 지금은 이 친구도 동안고에 재학을 하고 있고요. 내신 시험에서 1, 2등급을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너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선행의 횟수에 집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비고일 아이들이 어떻게 첫 시험에서 더 완벽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학원만의 프로그램들을 부원장님께서 소개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규 수업, 주말과외, 그다음에 1호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 저 정규 수업 밑에 내신 대비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윈터스쿨과 이제 컨설팅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윈터스쿨 부분은 이제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이제 대략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4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맞춤형 집중 과외 수업, 그다음에 가운데 필수 특강, 밑에 정규 수업입니다. 이 3개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규 수업이 될 거고 지금 우리 예비 고1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행, 그러니까 이제 수상 개념을 할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 개념을 복습을 하고 유형 정리를 하면서 이제 기출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수업인데 대체로 이제 어떤 유형서들이나 심화서들을 갖고 이제 하는 수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재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될 거고요. 필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 선행의 수상, 수화, 수원수투, 미적분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예비고1 같은 경우는 수원수투, 미적분 선행을 정말 꼭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주말 수업으로 이제 가기를 좀 이렇게 권유를 하려고 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말에 특강이 수원수투, 미적분이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수상 첫 번째 시험을 대비하기에만도 지금 남은 기간이 너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 100%를 채운다는 것에 사실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시 그 등급이 굉장히 그 뒤에
시험에서 보게 될 시험들의 등급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험이 1학기 때 그 1차, 2차 시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몰입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레벨 테스트를 할 건데 정말 수상이 좀 워낙 잘 돼 있다 이런 학생들은 방학 윈터 기간 동안에 수화 4주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주는 수상 내신 기출들을 좀 집중적으로 푸는 시간을 이 필수 특강 때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 수상을 하기에도 지금 빠듯하고 너무 할 게 많다라 하면은 이 필수 특강 때도 수상 기출들을 이제 편집을 해서 시험 문제부터 다시 풀리고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일 앞에 보시면은 맞춤형 집중과의 수업은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나오셔가지고 현행 복습 이게 문제집을 따로 잡아서 그러니까 이때 필수 특강 때 정규 수업 때 하는 문제집 외에 복습형 문제집을 잡아서 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좀 복습하고 다시 유형서 한번 다른 문제들 풀어보고 이런 시간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주말 수업 때를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청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제 수능 관련한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들을 아직은 이제 예비 고1이기 때문에 뭐 평가원 시험 문제를 본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중3까지 배웠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그런 모의고사 관련한 편집한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될 것이고 점심을 먹고 나서 내신 기출들을 처음에 바로 그냥 완전히 온전한 배경고 시험, 온전한 통청고 시험을 보기 어렵다고 하면은 좀 편집을 한 판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신 기출들을 이제 꾸준히 푸는 그런 수업을 이제 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수업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선택이 되는 거고 주중 수업은 월금 화목 수토 중에 한 번을 선택을 해서 풀면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밑에 이제 교재들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대체적으로 개인별 내신 모의고사 분석, 학생부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입시 전략 수립 그러니까 결국에 학생부 종합이 유리할지 학생부 교과가 유리할지 학생부 종합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좀 세특을 만들어가면서 활동을 하면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갖고는 사실 다른 이제 컨설팅 전문 업체와의 차별성을 좀 갖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특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세 가지인데 이제 개인별 수학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로드맵을 한번 진단을 같이 해보고 또 유형별로 강점과 약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고 그러니까는 이제 막연히 이제 어머니들께 어떤 수학 이제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한번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같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제 이건 이제 제가 맡게 되거든요. 제가 맡게 되는데 담임 선생님께 한번 직접 가가지고 학생이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고 문제집 어떻게 풀었었는지 한번 문제집도 한번 받아보고 해가지고 제가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학생이 이제까지 이렇게 공부했었던 상황이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실제적으로 공부 습관 정도까지도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뭐 계획표를 어떻게 세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서술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학생이 수식을 이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를 한번 보면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항상 정확하게 다 들어맞는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평소에 수식을 전개해 나가고 어떤 부분에서 자꾸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같이 연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했던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규 수업은 이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칠판 수업과 부담임 선생님 개별 첨삭 수업이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을 이제 충실하게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주말 과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취약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한 맞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일요센터 같은 경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일요일에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윈터스쿨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번 2개월, 3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고1 시험을 미리 대비를 하게 되고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신 기출을 풀었을 때 이제 한 2월쯤 될 것 같아요. 1월쯤은 조금 이를 것 같고 2월쯤 되면은 실제 부은고 시험을 풀게 한 다음에
저희가 성적표를 제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 성적표가 우리 학원에서 몇 등을 했어요에 대한 성적표가 아니라 작년에 이 점수 맞았을 때 몇 등이었고 몇 등급이었다라는 걸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시를 하면은 그걸 보시고서는 우리 학생, 우리 아이 분명히 A 등급이었는데 하면서 약간 1차적인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충격을 미리 한번 겪어야 지금 현실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성적표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보고 나서 어느 정도 한 등급 정도라도 더 올려봐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대비를 하는 형식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설팅을 단순히 이 학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단 차원이 아니라 특히 수학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부각시켜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도 연결을 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제가 바라는 거는, 저희 학원이 바라는 거는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입시 경향이라든가 분석 자료들, 이렇게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도움이 미약하게라도 좀 되었으면